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운동하는 분들을 부쩍 많이 봅니다. 저도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데요. 경기를 하다 보면 핸디캡이란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선수를 배려해서 공정한 승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룰입니다. 때때로 우리 정치에도 이런 핸디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정치 그라운드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고 싶은 건 저뿐일까 싶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경쟁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지금 시작합니다. 김학의 CD를 둘러싼 박영선, 황교안의 진실 공방이 거세졌는데요. 박영선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로 되치게 된 셈이에요. 결장에 초대받은 적이 있으시다고? 재밌는 데가 있는데 아주 은밀한 데기 때문에 네. 비밀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놀다 오자. 거긴지 알았어요? 거기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김의겸 그 청와대 전 대변인이 그만두면서 까칠한 대변인.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조인 대변인이죠. 내로남불 아니냐. 과거 정부랑 정말 다를 줄 알았더니 뭐 다른 게 있냐.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도둑이 오히려 이제 몽둥이를 든 거죠. 정권 교체가 왜 했을까? 아, 이제 열받게 생긴. 네, 자극적인데요.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네. 네, 오늘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실 두 분입니다. 정두환 정청래 전화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철학적 의견을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 탁견, 탁석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 그 핸디캡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스포츠에서는 이제 실력 차나는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핸디캡이라는 걸 주잖아요. 이 정치권에도 그런 불리한 상황에 대한 핸디캡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초선 의원을 배려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다선 의원. 배려가 아니라 거꾸로 되게 선수 따지죠. 선수가 깡패죠. 그러니까 뭐 선수가 많으면 자리 배치부터 뒤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뭐 텃세 부리고 초선 의원들 뭐 이렇게 구준일 시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국회에서. 아, 배려해주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월급 차이는 없는데 네. 본회의장 배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가 높거나 당 지도부는 맨 뒤에 앉아요. 되게 기울었잖아요. 네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많이 부담스럽겠다. 뒤에서 그렇게. 제일 불편한 게 본회의 열리고 대정부질의 할 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다 눈치 보여요. 맨 앞에서 이렇게 쭉 가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보통 선수를 거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초선은 초범이라고 생각하고 대선은 재범, 삼선은 삼범. 뭐 그렇게까지.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이 보통 흔히 이제 의총 같은 데 가서 발언 안 하려고 그러고 발언하면서도 이제 제가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바마도 초선이다. 링컨도 초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선이. 초선이 무슨 죄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 핸디캡이 뭐가 있을까 하면 제가 찾아봐 봤어요. 네네. 저는 이제 경선 때 핸디캡이 있거든요. 탈당 한 사람. 네네. 그래서 몇 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경선에 참여한다든가 경선에 불복했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는 자기가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을 해요. 당원 당규 있구나. 당원 당규에 나와 있어요. 네네. 우리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다 있을 거예요. 그렇고 가산점이 또 있어요. 여성, 청년. 여기는 또 이제 가산점이 있어요. 자기가 얻은 거에 10%, 20%. 이번에 그 통영고성에서 이제 공천할 때 네. 공천 받은 사람이 정치 심리라서 20% 가점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핸디캡이네요. 그게 핸디캡이에요.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판도라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도라는 정청래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판도라 역사상 최초로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예. 이번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명 청문회를 했습니다. 청문회 장마다 항상 단골로 나오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 메뉴에 대한 판도라입니다. 네.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최고의 무기는 네. 땡땡땡땡이다. 정답. 네. 죄송하다 아니다. 죄송하다. 많이 본 그림인데요. 죄송하다, 한 얘기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탁 박사님 웃기기 쉽지 않은데. 웃으시래요?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요. 어이없다이다. 뭐 어떻게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건 어느 쪽에서 보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선이. 네. 주로 이제 청문위원 입장에서 후보자가 아니라 청문위원들은 청문위원회에서?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있죠. 자료 제출.
띵동댕 정답입니다. 박사님, 네. 아무런 자료 없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료 제출이다. 이거를 어떻게 맞힌 거예요? 말이에요. 참. 대단하시네. 대단합니다. 미안한 거죠. 네.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관 지명에 대한 국회 동의를 상징하는 청문회 보고서는 아직 한 개도 채택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다 부적격자입니다.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합니다. 7명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문회 장마다 청문회가 열리면 질의에 앞서서 항상 무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료 제출한 목록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국회 양쪽에 카메라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때 본인이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종의 언론 플레이죠. 네. 자료 문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사찰받은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될 때까지 정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도 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자료 제출을 그 자리에서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자료 제출을 꼭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언론 플레이용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후보자가 반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후보자가 제출 못하는 자료도 있고 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청문위원들이 슈퍼 갑이 되고 후보자는 완전 슈퍼 을이 될 수밖에 없고 못 내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니면 오후에도 빨리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청문위원들로서는 아마 자타공이 모든 청문위원들한테는 가장 최대 무기가 왜 자료 제출 안 해요? 이거 같아요. 네. 청문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제 상임위에서도 그런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국회법상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그게 네. 제한이 없어요. 어떤 자료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건 좀 문제는 있는데 하여간 네네. 현행법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자료 제출 요구 갖고 딜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 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그냥 한 트럭분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간단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보좌진들이 가서 이제 설명하죠. 이건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거 그래도 내놔라. 뭐 그러면 이제 그럼 저희 어찌하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게 17대 국회 때는 국정감사 때 뭐 트럭으로 한 트럭 분량을 네. 지금 이제 전자로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는 종이로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문제도 되고 논란도 됐었어요. 일단 요청받은 자료는 무조건 제출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아,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못한 사유를 아. 써서 대신 보내야 되는. 어쨌든 자료 제출을 너무 많이 부자비하게 네. 하는 의원들은 좀 실력이 없는 의원들이에요. 제 실력이 있는 의원들은 핀포인트로 해서 딱 해서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그냥 뭐 모든 거 인적사항 다 내라, 뭐 옛날부터 활동 다 내라 이런 거는 좀 보지한 거죠. 네. 어떻게 최고무기 자료 제출 맞추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상금도 없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네.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후보자가. 그러니까 어느 때나 뭐 메뉴는 똑같다. 그러니까 뭐 위장전이, 부동산, 자녀 문제, 또 항상 그런 거잖아요, 논문 표절. 그리고 재산도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뭐 여당이 하는 건지 야당이 하는 건지 차이도 없고 그런데도 이게 제도로 마련돼 있으니까 하긴 하는구나. 그래서 기대를 안 갖고 보는데 또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네. 아, 역시 또 많이 나왔구나. 이쪽 저쪽에서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정권 교체를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청문회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해야 돼. 우리가 자료 제출이니까 네네. 자료 제출이 가장 문제가 됐던 핫한 상임위가 이제 박영선 그 중소기업부처 장관 문제잖아요. 네. 수술 받은 게 궁금해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특혜 진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밟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제가 똑같습니다. 특혜 진료를 이런 자료 가지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청문하겠느냐. 자료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백제라시입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다 배부가 됐고요. 남아있는 게 10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박영선 의원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취재를 다 해왔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참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자료 제출 요건 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아. 아. 네. 2252건을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도와주는 준비팀이 5명이래요. 네. 일주일 동안 뛰어다녔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